자, 보시죠. 재밌는 기능이 여기 포토샵에 있는데 바로 여기 요 기능이요. 닫지, 번, 스폰지. 닫지, 번, 스폰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T자라고 써 있죠. 요게 글자를 쓰는 텍스트 명령어인데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닫지, 번, 스폰지. 얘는 뭐냐면 이미지의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색칠을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색을 칠하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특히 스케치업이나 이런 데 맵소스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밝고 어둡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리터칭 한다고 하죠. 그게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닫지 툴이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저가 오파시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강하게 밝기를 조절할 거냐, 흐리게 밝기를 조절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싹 리터칭하면 어떤가요? 밝기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언더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겼던 이마가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밝기를 조절합니다. 익스포저 값을 제가 10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많이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익스포저 값을 제가 10으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밝아지지 않죠. 아주 조금만 밝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익스포저 값을 낮춰놓고 조금씩 리터칭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미지에 있는 그림자를 조금 빼봤습니다. 여러 번 리터칭해서. 자, 여러분들도 닫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의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최종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어두웠던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번 툴입니다. 번이 태우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이렇게 다크서클을 한번 좀 내려봤습니다. 좀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네, 번 툴은 번이라는 단어가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왜 버너라는 거 있죠? 가스 버너 이렇게 버너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까맣게 그을리는 거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게 이미지를 리터칭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번 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스폰지 툴이 있습니다. 자, 스폰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실생활에 스폰지는 물을 빨아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스폰지는 색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폰지 역할을 놓고 보면 여기 입술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스폰지는 이렇게 색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색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흑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빨아들여서 채도를 낮추게 하는 역할이 바로 스폰지 툴의 역할입니다. 채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스폰지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채도를 빼기 때문에 스폰지는 채도를 빼는 역할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빼면 이렇게 채도를 다 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백그라운드에다 직접 작업한다는 거죠. 원본에다 직접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처음으로 되돌려야 돼요.
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있죠.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딸려와요. 이때 뉴 버튼 있죠. 뉴 버튼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이게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확대 끄고 백그라운드를 혹은 레이어를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뉴 버튼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이렇게 눈을 끄고 비저블 기능을 끄고 이렇게 비저블 기능이에요. 비저블, 인비저블. 보이고 감추고. 그러니까 눈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직관적인 거죠. 그래 놓고 여기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돼도 어떻게 돼요? 해당 레이어를 버리고 다시 레이어를 복제하면 조금 더 편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는 되게 많아요. 복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탬프 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도장 툴이요. 이 도장 툴, 스탬프 툴이 복제하는 기능 중에 가장 원시적인,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스탬프, 말 그대로 도장이란 뜻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커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Alt키 떼고, 그러면 그 다음엔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드래그 시작.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Alt키를 누르고 복사하고자 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드래그 시작.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제해 보시죠. 자, 그 중에 지워주세요 1번, 2번 있죠? 자, 지워주세요 1번이요. 우리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인터넷 게시물에 보면 이거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올려놓잖아요. 그거 스탬프 툴 쓰면 돼요. 물론 레이어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레이어를 이용한 합성이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스탬프 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부표가 둥둥 떠다니죠. 그죠? 제가 최종 작업은 뭐냐면 여기 다 지울 거고 여기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지울 겁니다. 근데 이 스탬프 툴을 쓰는 거는요.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순히 복사가 아니고 단순히 내가 지정한 부위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지정한 부위를 복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여기나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카피되는 거죠. 맞습니까? 같은 물결 내에 있어야죠. 같은 물결 내에 있어야죠. 자, 축소해 놓고 봅시다. 여기 있는 물결이 여기로 이렇게 복제가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러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물결의 모양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물결의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이 옆에 있는 부분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스탬프 툴 옆에 있는 부분 클릭하고
팍 드래그. 그러면 금방 없어집니다. 일단 부표를 한번 지워 보시죠.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배를 지워 볼까요? 지우는데 잘 보세요.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뾰족한 부분 분명히 이 경계선을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Alt키를 눌러서 경계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을 이렇게 잘 맞춰서 드래그. 그 다음에 계속 드래그. 그러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조금 어색한 부분이 남았네요. 조금만 더 살짝 리터칭 해주면 어색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삭제가 됐군요. 자, 한번 지워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저처럼 배불뚝이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보기 흉한 거죠. 지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물결의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탬프 툴을 쓸 때는 바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물결의 모양, 주변의 배경 모양을 맞춰주지 않으면 어색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려야 된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어색하지 않게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내용 최대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할 거예요. 이만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이 복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리터칭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또 잘 뭉그러져요. 자, 보시죠. 스탬프 툴로 제가 복사를 할 건데 여기에 물결이 있고 여기에 물결이 있고 여기에 물결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걸 복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탬프 툴로 자, 위치를 잡아주고 위치를 맞춘 뒤에 드래그 시작. 이렇게 해요. 더 이상 드래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결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자, 그 다음 물결이 대략 여기 어디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스탬프 툴로 다시 복사 시작. 이런 식으로 물결을 맞추는 겁니다. 자, 어떤가 이렇게 그냥 쭉 드래그하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이 손잡이가 계속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속 Alt키 눌러서 복제 시작.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패턴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탬프 툴로 복제. 다시 복제.
무늬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계속 리터칭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반복돼서 나오면 반복된 부분을 지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뭉그러진 느낌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어떤가요? 아저씨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 머리 하나가 또 있네요. 자, 스탬프 툴로 역시 복제. 어떤가요? 깔끔하게 잘 복제가 돼서 지워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워보시죠.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스탬프 툴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패턴이 남는 거죠. 자국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 툴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요. 마큐 툴을 이용해서 주변을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주변을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동 툴 보이시나요? 이동 툴. 지금부터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동 툴 있죠? 맨 위에 요거. 자, 이동 툴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내가 지정한 영역을 이렇게 딱 커트하는 기능이 이동 툴입니다. 그런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이동해 보시고, 그 다음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도 해보세요. 그럼 복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복제,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컨트롤 X도 있어요. 잘라내기도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뭔가 바뀐 게 있나요? 화면을 다시 보세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바뀐 거 있나요? 맞아요. 레이어요. Alt 키를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하면 같은 레이어에서 복제가 일어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가 지금 복사한 것이 바로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택을 안 하고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레이어로 복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삭제하고, 자, 충분히 크게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복사된 건 문제가 있어요. 자, 확대. 티가 남죠?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바로 마스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FX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여기 검정색 사각형의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애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합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단순히 복사가 아니고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우리 얼굴에 마스크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 얼굴이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마스크에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얼굴이 보이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마스크를 일단 씌웁니다. 레이어 선택하고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와요. 근데 보면 마스크에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죠. 마스크의 테두리가 더 두껍죠. 여기 보세요. 지워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1, 레이어 마스크. 마스크 선택선.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 레이어를 클릭했더니 레이어의 테두리가 넘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다시 여기 타이틀을 보니까 레이어 1. 레이어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자, 다시 마스크를 누르면 마스크의 테두리가 생기고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레이어 마스크로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스크에서 여기서 검정색을 칠하는 겁니다. 브러쉬에서 이렇게 검정색을 칠합니다. 검정색을 검정색을 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그럼 테두리가 깨끗하게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합성하는데 이상 없이 깨끗하게 딱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테두리만 지운 거예요. 검정색을 칠하면 원본이 감춰집니다. 흰색을 칠하면 원본이 다시 복원이 돼요. 이게 마스크의 특징입니다.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그리게 되면, 검정색을 칠하게 되면 원본이 감춰져요. 흰색을 칠하면 다시 원본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스크의 개념이에요. 지금 허리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나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 물 부분이죠. 바다 부분, 물 부분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어떻게 할까요? 복제를 할까요?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어떤가요? 복제됐죠? 역시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 넣고 경계가 되는 부분을 조금 지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들어가는 거죠. 오파시티 값을 이용해서 조금씩 리터칭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들어가요. 얘를 감추면, 비저블리티를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원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파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려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복제를 할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요. 자, 최대한 근접해서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갈 겁니다. 마스크를 씌우고 브러쉬로 마스크를 씌우고 브러쉬로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거죠. 브러쉬 크기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 거죠. 중간 부위는 이렇게 섞고 다시 선택하고 브러쉬 마큐 툴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최대한대로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브러쉬 툴로 본연의 이미지가 나오도록 본연의 이미지가 나오면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섞이는 쪽으로 리터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바꿔봅시다. 레이어 순서도 바꿔보세요. 아이고, 빨간색이 칠해졌네. 자,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복제를 합니다. 마큐 툴에서 자, 이 부분을 복제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동.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죠. 너무 작으네요. 다시 이번엔 크게 컨트롤 C, 그리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맨 위로 올려서. 자, 이동. 그래서 파도가 좀 자연스러워지도록 이렇게 복제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스크를 집어넣고 브러쉬 툴로 감추는 겁니다. 자요. 그러면 합성된 것 이해되시나요? 레이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복사했죠? 결국은 그리는 겁니다. 결국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없는 부분을 최대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합성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허스키하고 여기 인물하고 두 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두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불러왔는데 합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합성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를 선택합니다. 전체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사람 선택하고 컨트롤 V.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이동 툴이죠. 이동 툴을 선택하고 그냥 드래그 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드래그 해서 드랍. 넘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굳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에서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 이미지의 레이어가 나오죠? 이 이미지의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드랍. 넘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입니다. 선택하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죠? 레이어를 드래그하는 겁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에다가 놓고 드랍. 그러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냥 이동 툴로 드래그 앤 드랍.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해당 이미지 선택하고 레이어 선택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 다 연습해 보세요. 이제부터 할 것은 변형을 주는 겁니다. 이미지에다가 변형을 줄 겁니다. 크기를 바꾼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원래 여기 명령어에 보시면 에디트 명령어에 보시면 바로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 여기 있네요. 여기 트랜스폼하고 그 바로 위에 메뉴 프리 트랜스폼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프리 트랜스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프리 트랜스폼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쓰기보다는 프리 트랜스폼을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트랜스폼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프리 트랜스폼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에 격자가 딱 나타날 겁니다.
격자를 붙잡고 드래그. 그러면 크기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격자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 아이콘이 이렇게 회전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움직이면 회전도 돼요.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요. 스케일, 변형, 트랜스폼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변형 명령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 스케일하고 로테이트를 했네요. 자, 스큐. 자, 움직여보죠. 보이시나요? 스큐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형을 주는 걸 스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형을 주는 걸 스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옛날에 우리 스타워즈 있었죠. 스타워즈에 보시면 이런 식인 거죠. 크기를 조절하고 다시 스큐, 다시 스케일을 조절하고 다시 스큐. 맞나요? 스타워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디스톨트. 네,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디스톨트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각 점마다 다 따로따로 편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수정할 때 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다 점마다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게 디스톨트입니다. 디스톨트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프리트랜스폼의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는 원근 감축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큐를 보면 하나가 움직였지만 얘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스타워즈 모양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스타워즈 모양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스큐보다는 이 퍼스펙티브가 조금 더 적절한 거죠. 이미지의 원근감을 주는 효과를 만드는 게 퍼스펙티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T. 자, 그 다음에 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랩. 아, 요 놈도 참 많이 써요. 얘도 많이 써요. 이 랩이라는 명령어도 많이 쓰는데 랩은 변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랩을 쓰게 되면 이렇게요. 조절점들이 더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절점들이 더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조절점, 이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 말고 이 안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또는 오목 거울에 비친 모습도 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면은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보시면 로테이트 180도 회전하는 거죠. 90도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카운터 클락와이즈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맨 아래 내려가면 플립 호리젠탈, 플립 버티컬. 이 플립이라는 단어가 스케치업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호리젠탈, 수평이란 뜻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뒤집기. 이렇게요. 플립 버티컬, 수직 방향으로 뒤집기. 네. 이렇게 트랜스폼 명령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왜 트랜스폼을 써야 되냐면 이미지 크기가 안 맞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저 강아지의 얼굴이 사람 얼굴에 들어갈 거예요. 강아지 얼굴이 사람 얼굴에 들어갈 건데 크기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트랜스폼 명령을 써야 됩니다. 자, 레이어를 보시면 바로 여기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여기도 있어요. 오파시티 보이시죠? 레이어 위쪽에 보시면 레이어 위에 이렇게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투명하게 혹은 불투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 사람 얼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파시티를 바꿔야 돼요. 약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한 50% 정도? 그러면 이렇게 사람 얼굴과 개 얼굴이 오버랩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 명령어로 비율을 맞추는 거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오파시티를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써요? 바로 마스크를 입히는 겁니다. 마스크를 입히고 브러쉬 툴로 열심히 지우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지우면, 네, 열심히 지우다 보면,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가 열심히 지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선택을 반전하고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한 다음에 다시 맞추는 거죠.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페인팅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사이즈 다시 조절하고 다시 확대하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방법이 조금 필요하죠. 자,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해보세요.
패널이 이제 우리가 합성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요령이 조금 필요하단 말이죠. 마스크를 쓸 줄도 알고 브러쉬로 지울 줄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정교하게 합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저께 배운 라sso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는 마스크에 있지만 비저블을 끕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나타나겠죠. 자, 바로 여기서 라sso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들어가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내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닌데? 다시. 자,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물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선택한 이 영역은 물고기가 보이면 안 되고 이쪽은 물고기가 보여야 되고. 자, 켠 다음에 레이어를 켠 다음에 이제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셀렉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크게 지워도 돼요. 바로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고기 쪽을 먼저 해도 되고 이쪽을 아래 반대쪽으로 해도 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라sso 툴을 이용해서 경계를 미리 지정하고 그리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활용할 건데요. 레이어를 먼저 복사를 합니다. 그래야 작업할 수 있거든요. 자,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도 좋고 디스톨트도 좋은데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전부 다 끄집어내 놨습니다.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가이드 먼저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자,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룰러가 있습니다. 여기 자가 보이시죠? 요 룰러라고 하는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아니 윈도우가 아니군요.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룰러라는 것이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R키를 누르면 이렇게 룰러가 살아났다 감춰졌다 합니다. 보였다 감춰졌다 해요. 이 룰러에서부터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가 뽑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디스톨트 그 다음에 스케일로
쭉 올려서 엔터. 그러면 기울어진 건물이 일자로 쭉 펴지는 거죠. 원근감을 없애고 거꾸로 건물을 일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진짜 작업을 해봅시다. 투시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투시도라는 파일이 있어요. 오픈해 보세요. 이 투시도를 가지고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색칠만 할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여기다가 재질을 입힐 겁니다.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한 내용이에요. 브러쉬 툴을 가지고 색칠하는 거. 그게 이제 어저께 한 내용이죠. 자, 보시죠. 레이어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브러쉬, 자, 라쏘 툴로 선택을 하고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선택도 빼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합니다. 자, 색칠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라쏘 툴로 선택을 하고 색을 바꾸고 선택 빼기도 해야죠. 이렇게 선택 빼기도 하고 그 다음 브러쉬로 색칠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 여기는 또 색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요만큼은. 여긴 또 색상이 다르니까 자, 어둡기를, 밝기를 조절하고 브러쉬로 다시 한번 색상도 칠하고. 그럼 어떤가요? 창문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이 방을 색칠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